내가 2억 원이라는 돈을 넘게 벌 수 있었던 거는 처음에 3,100만 원으로 시작한 연봉이 주로 이직하면서 앞자리가 4로 바뀌었고, 이직할 때는 앞자리를 더 2, 3 붙여서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더 쉽게 모을 수 있었던 거지. 근데 너무 그지처럼 살았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세대가 돈을 모으는 게 훨씬 더 내 세대 때보다 쉬워. 한계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무 꼰대 같지만 할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 1억 모으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절약, 월급의 50~60%를 저축하는 거고, 스텝 2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게 맞는 재테크 방법을 찾는 건데, 김종일 기자가 실제로 1억을 모은 8알은 스텝 1에서 시작했습니다. 저축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계좌이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월급이 들어오는 그날 계좌이체가 바로 돈을 빠져나가게끔 해야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돈을 벌 수 있어요. 월급 통장에서 내가 이만큼 쓰고 남은 돈으로 저축하겠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통장이 지금 텅텅 비어 있는 거죠.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못 바꾸고 계신, 그걸 바꿔내야만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재테크를 제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취업한 나이가 29살이었는데 당시에 제 첫 번째 직장의 연봉이 3,100만 원이었어요. 너무나 부끄럽지만 1년 반 후에 모은 돈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제로였어요. 3,100만 원 1년 연봉을 다 썼어요. 왜냐하면 처음 직장에 들어갔더니 필요한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되더라고요. 추나 추동, 그에 맞는 양복, 셔츠, 구두, 가방을 다 사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운이 좋게도 1년 반 만에 이직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는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거예요. 이미 돈을 몇 천만 원 모은 사람들이 많아서 불현듯 겁이 났어요. 나 이래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집은 살 수 있을까? 나는 돈을 한 푼도 못 모았어. 그래서 내 동기가 나한테 넌 얼마 모았어? 라고 했을 때 말을 못했던 그 창피함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재테크를 시작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다 했어요. 재테크 공부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 채권, P2P, 리츠 투자를 했더니 수익률이 높지도 않았고 오히려 업무에 지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저한테 가장 큰 수익률을 가져다 준 건 뭐였을까요? 저축이었어요. 그때부터 무조건 한 달에 200만 원. 그게 당시 제 월급의 60~70% 정도가 됐거든요. 그 60~70%에 해당되는 월급 200만 원을 매달 저축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4년 만에 제가 1억을 모으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죠. 그때부터 다른 투자는 일절하지 않고 나는 1억을 빠른 시간 내에 모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 회사에서 5년 차가 됐던 해 실제로 1억을 모았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어떻게 모을 수 있었냐면요.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는 하루에 2끼를 공짜로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직업이 기자다 보니까 회사로 가는 날도 있지만 제 출입처 국회였는데, 국회에서 밥을 먹으면 돈이 들잖아요. 근데 또 국회는 식권을 사면 점심, 저녁 혹은 아침, 점심을 먹으면 그거 2끼를 먹는데 하루에 한 5천 원 정도면 됐어요. 그러니까 딱 그거만 하고 나면 실제로 돈을 쓸 일이 아주 많지는 않았어요. 밖에서 외식을 하거나 과도한 쇼핑을 하지 않으면 크게 돈 쓸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탕진잼 1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전 직장에서 1년 탕진잼 해봤잖아요. 추나 추동, 그때 옷 그냥 계속 입으면 되니까 그때부터는 돈 쓸 일이 크게 많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어요. 재테크 유튜브 보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죠? 통차 돌리기가 필요하다, 통장 쪼개기가 필요하다 라고 하잖아요. 저는 실제로 그 두 가지를 했었는데 그렇게 길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복잡하고 귀찮았거든요. 재테크는 심플해야 돼요. 늘 지킬 수 없는 계획을 짜놓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탕진잼, 욜로, 소확행으로 돌아가야지. 그러면 재테크의 시간을 그만큼 허비하게 됩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루틴으로 재테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데 그렇게 살면 너무 안 행복할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안 행복해요.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제가 지금 이 나이 때 내일 모레 40인데 더 불행했을 테니까요. 생활비 줄이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소비는 습관이에요. 1억에서 2억을 모으는 데는 훨씬 더 적은 시간이 걸렸어요. 훨씬 더 빠르게 돈을 모을 수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달에 200만 원 모으던 걸 한 달에 400만 원 모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2년이면 1억을 모을 수 있잖아요. 나한테 맞는 재테크가 뭔지 해봐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시행착오를 겪으려면 내가 안정적으로 돈을 넣는 거 말고 또 다른
여윳돈이 있어야 그걸로 시행착오를 겪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행착오를 겪으려면 내 임금소득, 노동소득이 어느 정도는 돼야 시도해볼 수 있어요. 내가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 버는데 이렇게 시도할 수 있어요? 그거는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스노우볼, 종잣돈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의 경쟁력을 증명해서 돈을, 임금소득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시발비용이라고 하잖아요. 누구나 다 일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랑 같이 유튜브 방송하는 조문희 기자님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뷰티샵에 가서 화장품을 엄청 많이 사시더라고요. 원래 하나 사러 가셨는데. 근데 그거 다 줄일 수 있어요. 습관이거든요. 계좌이체로 한 달에 200만 원을 내보내고 나면 어차피 나머지 돈으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를 할래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축을 막는 3대 요소가 뭐죠? 차, 여행, 비싼 쇼핑입니다. 옷, 대부분 여러분들 옷 때문에 돈을 많이 쓰시는데 차는 여러분들 지금 제 나이가 돼서 한 2억 넘게 모으고 나서 사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행에 가시는 것도 좋은데요. 꼭 산티아고에 가셔서 나를 찾을 필요는 없잖아요. 제주도 둘레길을 걸으면서 나를 찾아도 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최대한 돈을 적게 쓸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 보면 좋겠다. 그다음에 옷도 여러분 옷이 문제일까요? 여러분들 제 옷이 문제일 것 같으세요? 살을 빼는 게 급선무예요. 요새 스파 브랜드도 잘 나오잖아요. 아직 젊기 때문에 찰나리 빛이 나고 있으니까 옷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소비는 습관이에요. 그 습관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용카드를 자르는 거고요. 현금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도 지갑을 쓰지 않거든요. 이렇게 현금을 들고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매번 ATM기에서 돈을 뽑아서 쓰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현금을 많이 내고 그걸 다 현금 영수증으로 하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왜 벌써 ATM기에 또 가서 돈을 뽑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용카드를 막 긁다 보면 내가 이게 돈을 쓰는 건지 아닌 건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요새 신용카드 혜택과 체크카드의 혜택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용카드를 여러분들이 쓰시는 이유는 사실 명확해요. 월급날 전에 이미 통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쓰시는 건데 그 신용카드를 잘라내야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월급의 50~60%를 저축할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이 되는 겁니다. 꼭 신용카드를 잘라주세요. 여러분들 신용카드 자르시는 사진을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뭐든지 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뭔지 알겠죠? 미친듯이 저금하고 나의 경쟁력을 증명해내서 내게 맞는 재테크 방법을 찾아야 돈이 돈을 버는 스노우볼 재테크로 넘어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용카드 자르세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